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지은이 박세길 1962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제야에 머물렀으며 1990년대 전반기까지는 노동자와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현대사 교양 활동에 매진했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시리즈는 그 과정에서 나온 저작으로 현대사를 진보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리한 1990년대 대학생 필독서로 꼽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진보적 사회단체와 연구단체의 정책기획가이자 이론연구자로 활동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진보 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진보의 가치와 비전, 전략 모두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단체, 상근직을 모두 사퇴하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데 쏟아왔다. 앞으로 남은 시간 또한 새로운 시대의 좌표를 모색하는 연구와 교육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한국 현대사 11가지 질문, 자본주의 그 이후, 한국 경제의 뿌리와 열매,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1, 2,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젊은 국가 등이 있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는가? 지금 이 순간 허리가 잘린 한반도 땅에는 놀라운 기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독히도 접근을 거부해왔던 온갖 영역들이 국민의 손에 의해 새롭게 들추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관한 새로운 평가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긴장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중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통일의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과 밀접히 맞물려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충격과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 우리 국민은 그동안 너무도 엄청나게 속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역사적 대변혁에 있어서 그 첫 장을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북한의 남침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야당의 노력만으로도 군부 독재 정권이 제거되고 그에 따라 민주화의 대업도 완성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통일은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군부 독재 정권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분단 체제에 의해 끊임없이 합리화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본다면 그 같은 생각과 기대는 한낱 무모한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옥한 농토를 망치고 있는 몹쓸 가시나무는 가지만 잘라낸다고 과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분단과 가혹한 정치적 억압, 극단적인 빈부격차 등 제반의 불행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러한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근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현재 살아있는 민족 성원의 진원 발자취에 해당하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를 통해서만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전개되었던 엄청난 음모의 전모를 들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맨주먹뿐인 우리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덕적 무기이자 현명한 길잡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모든 불행의 원천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불행을 강요한 자들이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현대사는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이 본능적인 발악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말살되고 또한 왜곡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역사의 진실이 침묵만을 강요당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우습게도 우리의 현대사는 이 땅이 아닌 외국에서 더욱 풍부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는 더없이 큰 불행이요 수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자기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대사에 관한 대담한 연구를 시도했고 이제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머물면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종합되지 못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광범위한 국민의 관심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문적인 역사학자도 아닌 제가 감히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계승하면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던 것입니다. 우선 1권은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이 시기야말로 현존하는 모든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싹이 튼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서 특히 다음의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철저히 민중을 중심에 둔 역사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기마다 민중의 요구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그러한 민중의 요구와 역할에 대한 외세,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현대사의 음모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북한의 민중을 동시에 하나의 민족사로 주체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반쪽만의 역사는 민족사를 불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 자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책은 완벽한 통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1차 사료를 직접 일일이 검토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신 기존의 학자나 관련된 사람들의 업적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신빙성은 그분들이 참고한 1차 사료의 객관성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시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집단들, 예컨대 한국민주당이나 남조선노동당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역시 커다란 한계로 지적되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계의 명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과 금강산의 화보가 신문에 소개될 때마다 억누를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조국의 통일에 대한 애타는 소망의 반영일 것입니다. 즉, 백두와 금강은 단지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 것입니다. 갈라진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임을 확인시켜주고 강요된 분단의 설조망을 걷어내는데 이 책이 조그만 보탬이 된다면 필자로서는 더 없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거듭된 노력과 분발에 힘입어 메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글이 남아 깔끔한 모습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돌베개 식구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0월 15일 박세길 제1부 해방과 분단 제1장 해방의 길목에서 제2장 좌절과 분노 제3장 배신과 음모 제4장 하나의 나라와 두 개의 정부 1. 남북 연석회의 2. 망국적 단독선거의 강행 3. 이승만 정권의 정체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136페이지 제1부 해방과 분단 제4장 하나의 나라와 두 개의 정부 136페이지 1. 남북연석회의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한국 민중이 성스러운 3.1운동을 기념하고 있던 1948년 3월 1일에 유엔 임시위원단은 5월 10일 전에 남한 단독선거를 치르겠다는 모욕적인 발표를 발행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에서만도 기념식에 참석했던 민중 수십 명이 아무 죄 없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제 미국은 이승만을 위시한 극소수의 매국노들과 결탁해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그 길에 노골적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렇듯 미국의 강요에 의한 민족 분열의 징후가 명확해져감에 따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 민중의 투쟁은 더욱 끈질기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국토양단이라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투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또한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계층도 없었다. 그리하여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매일같이 비행기 데모와 같은 기습적인 시위투쟁, 전단살포, 봉화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농촌에서는 야산대라는 무장소조가 조직되어 지서 등 관내 행정기관과 악질적인 반동분자들을 공략하는 투쟁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일례로 3월 9일 경남 고성에서는 약 600여 명의 농민과 청년들이 하일, 하이, 삼산, 개천 등 5개 지서의 경비 전화선을 절단하고 죽창, 돌, 다이너마이트 등을 던지며 공격을 퍼부어 댐으로써 경찰 4명을 처단하고 지서 건물을 파괴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소각하고 장총 9자루를 탈취한 뒤 다시 후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남한 민중의 중소규모 투쟁은 4.3 제주항쟁을 통해 직접적인 대규모 무장봉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4월 3일 30만 제주도민은 미국의 민족 분열과 남한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반대하며 손에 무기를 들고 피의 항쟁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이제 제주 민중은 한국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반미 자주화 투쟁에서 다는 가장 용기 있고 희생적인 투사가 되었다. 이렇듯 남한 민중의 투쟁은 더욱 규모가 커지고 강력해졌으며 가열층 끈기를 더해갔다. 이와 함께 투쟁 대열 또한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과거 일본 식민 통치 아래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을 했으나 해방 이후 미국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타협적인 자세를 취했던 많은 애국 인사도 이제 미국의 단독 정부 수립 음모에 맞서 결연히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2월 3일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업소한다라는 제하의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단독 선거 실시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독립이 원칙인 이상 독립이 희망 없다고 자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외정하에서 충분히 인식한 바와 같이 우리는 통일정부가 가망 없다고 단독 정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독 정부를 중앙정부라고 명명하여 자기 위안을 받으려 하는 것은 군정청을 남조선 과도정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요구한다면 당장에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3월 12일 김구, 김규식, 조소왕, 김창숙, 조왕구, 홍명기, 조성환 등 망명 있는 애국인사 7인은 공동성명으로 남한 단독선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소 양국이 군사상의 필요로 일시 설정한 소위 38선을 국경선으로 고정시키고 양정부 또는 양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남북의 우리 형제 자매가 미소 전쟁의 전초전을 개시하여 총검으로 서로 대하게 될 것이며 명약 관화하니 우리 민족의 참화가 이에서 더할 것이 없다. 3월 23일에는 김규식과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된 민족자주연맹이 당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1. 우리는 우리의 민족 통일과 국가 독립을 성실히 원조 협력하는 국제 노력에 협조하고 동시에 이에 위배되는 여하한 국제 노력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1. 외국 군대 주둔을 연장하려는 기도와 행동은 단호히 패격한다. 1. 우리는 진실한 애국 세력의 총집결 운동을 강력 추진할 것이며 단정을 반대한다. 1. 남북 통일 민주 독립의 길이 열릴 때까지 남북 정치협상 공작의 추진에 노력키로 결의한다. 이처럼 미국이 민족 분열 음모를 저지해 파탄시키고 자신의 힘으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남북의 모든 애국 진영이 총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운동이 각계각층 사이에 여운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북한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북한에서는 3월 14일 내지 17일 사이에 곳곳에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군중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여 인원은 평양이 42만, 평남이 35만, 평북이 50만, 함남이 29만, 함북이 48만, 황해가 100만, 강원이 42만 정도에 이르렀다. 제일 많은 게 황해 100만, 그 다음에는 평북이 50만, 그 다음에 함북이 48만, 평양이 42만, 강원이 42만, 평남이 35만, 함남이 29만. 오케이, 함남이 제일 적네.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계획에 동조하고 그에 협력하는 무리는 이승만 일파와 한국민주당의 친일 몰입에 등 말 그대로 한줌의 세력에 국한되고 있었다. 이렇듯 미국의 단독 정부 수립 음모에 맞서 온 결의가 붕괴하고
다 함께 단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기에 모든 애국 진영이 하나의 투쟁대어로 굳게 단결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5. 5에 관한 해석. 지금까지는 김구와 김교식 등 일부 우익 인사와 중도 계열의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군정에 대해 타협적이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이들 집단이 단독 선거를 계기로 미군정에 맞서 투쟁을 개시함으로써 남북 연석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즉, 남북 연석회의는 지금까지 이념의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로 결합되지 못했던 이들 우익 중도계열 집단과 단독 선거 저지, 통일정부 수립을 향한 노력에 있어 통일 단계를 실현하는 것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했던 것이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40페이지. 이에 따라 3월 25일 북한의 노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 청무당, 직업동맹, 농민동맹 등 국외정당,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사회단체 고함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6에 대한 해석. 통일된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의 필요성은 남한의 민족 지도자를 사이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이미 1947년 12월 김교식, 김구, 조소왕 등은 남북한 지도자 회담을 소집해 한국의 재통일 문제를 토의할 것을 검토했다. 그리고 1948년 2월 16일에 김구, 김교식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 요인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또한 3월 11일 김구, 김교식, 조소왕, 김창숙, 조왕구, 홍명기, 조성환 등 7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문제를 미소 공미도 해결 못하였고 유엔도 해결 못할 모양이니 이제는 우리 민족으로 자결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민족 자결의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서한을 보내 통일된 민주정부 수립의 방안을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의를 통해 토의할 것을 제안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40페이지. 우리 조국에는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의 의사와 이해를 고려하지도 않고 우리 조선인민의 참가도 없이 조직된 유엔 한국유원단의 간판 아래서 미 군정은 선거 희극을 연출하려고 하며 반동 분자와 친일 분자도 미국 지배층에 유리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예상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의 운명에 가장 중대하고 엄숙한 이 순간에 있어서 우리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비참한 노예적 운명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방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의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오직 한마디 대답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민주 역량을 통일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공고히 하고 조직하는 것이며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미군 반동의 책동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결의하는 것뿐입니다. 북조선 정당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인 우리들은 남조선 단독선거 실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금년 4월 14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의 의견을 지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은 남한 지역에서 광범위한 호응을 얻어냈고 한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남북 연석회의를 적극 지지했다. 점행한 문화인 108명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연석회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양군의 동시 철퇴를 실제적으로 가능케 할 기본 토대를 짓기 위하여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제를 단일하게 정비 강화하자. 이 길은 오직 남북 협상에 있다. 남북 협상을 지상적 과제로 한 정치적 합작에 있다. 남북 상호의 수정과 양보로서 건설되는 통일체의 새 발족에 있다. 이번의 협상운동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우리의 염원과 의욕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주 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인 투쟁을 천명한 3.1선언의 고사를 이용하거니와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1인까지 남북 협상의 대도를 추진하여 통일국가의 수립을 반드시 성취하자. 이러한 시대적 수위에 발맞추어 한독, 근민, 민독, 신진, 민중동맹, 사민, 건민 등 남한의 100여 개 정당 사회단체는 단독 선거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해 행동통일을 모색함과 동시에 연석회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드디어 4월 19일에 평양에서 남북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한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참석한 정당 사회단체와 대표자 수는 다음과 같다. 남한 측 남조선노동당 39명, 조선인민공화당 16명, 신진당 8명, 사회민주당 7명, 민주한독당 6명, 근로인민당 23명, 근로민중당 8명, 조선농민당 1명,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72명, 민중동맹 8명, 남조선민주여성동맹 17명, 자주연맹 21명, 민주청년연맹 22명, 건국청년회 3명, 전국유교연맹 3명, 제1조선연맹 1명, 기독교민주동맹 4명, 전국불교도 총연맹 1명, 불교청년단 5명, 천주교 학생회 2명, 조선민족문제연구소 5명, 반일동지회 2명, 한국독립당 8명, 민족자주연맹 6명, 독립운동사동맹 5명, 자주학생총연맹 3명, 민족해방청년동맹 3명, 청년애국회 1명, 남조선신문기자회 1명, 근로대중당 1명, 전국농민총연맹 16명, 민주애국청년동맹 5명, 전국청년회 10명, 조선어연구소 1명, 반파쇼 공동투쟁위원회 1명, 북한 측 북조선노동당 6명, 북조선민주당 9명, 북조선청무당 9명, 직업동맹 25명, 국민동맹 25명, 민주여성동맹 25명, 민주청년동맹 25명, 공업기술자동맹 9명, 농업기술자동맹 9명, 애국투사위원회 후원회 16명, 문화단체 총연맹 16명, 수산기술자연맹 9명, 적십자사 7명, 불교연합회 6명, 기독교연합 6명. 위의 대표자 총수 695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노동자 154명, 농민 111명, 정치인 195명, 기업가 9명, 상업가 39명, 공공기관 간부 86명,
목사, 장로, 승려 14명, 문학예술가 28명, 학생 22명, 도시빈민 37명 등이다. 그리고 여성은 도합 57명으로 전체의 8.2%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남북연석회의는 남북의 민중을 대표하는 정당, 사회단체 대부분을 망라함과 동시에 김구, 김규식, 조소왕, 홍명희 등 명망 있는 개별 인사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미 군정은 연석회의에 남한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을 일단 합법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미 군정은 회담이 시작된 직후 산발선 일대 경계망을 강화하고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다수의 대표를 살인, 방화, 교사예비죄라는 명목으로 근거에 투옥했다. 12. 144 본문으로 김구 위안 회합에 참석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조국이 없으면 국가가 없으며 국가가 없으면 어느 정당이나 사상도 없을 것이다. 우리 공동 투쟁 목표는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회의는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미묘한 데가 있으니 우리가 모범적으로 통일단결하여 세계에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홍명기 오늘날 우리가 나갈 길은 오직 민족 자결주의 뿐이다. 민족 자결을 요구하는 것은 사상 예하를 막론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조소앙 우리에게 결정적 승리가 올 것을 믿고 여러분이 분투를 빈다. 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공동 투쟁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김일성의 개막 연설로 시작하여 26일까지는 공식 회의를, 27일부터 30일까지는 남북 요인회담을 개최해 당면한 남한 단독선거 분쇄와 통일조국 건설의 방도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결과 남북의 모든 애국 진영의 투쟁 목표를 통일시킨 공동 성명서가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43개가 서명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1. 한국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에 철수하는 것이 현 상태 하에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 남북한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에 배치하는 여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외국 군대가 철수한 후에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 임시정부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하여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의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기관은 조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4. 이 성명에 서명한 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 선거로서 수립된 단독정부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당면한 남한 단독선거 분쇄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개인이 참가하는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하여 남북의 모든 애국진영과 민중은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있어 하나의 목표와 단일한 조직적 틀을 갖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연석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남북의 민중이 통일조국 건설에 관한
원칙적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서울로 돌아온 김교식은 자신들의 감회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통해 토로했다.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는 우리 민족도 세계의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땅파를 초월하여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행동으로서 증명한 것이다. 이 회의는 자주적, 민주적 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양조선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우리는 행동으로서만 우리 민족이 단결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로도 우리 민족끼리는 무슨 문제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감회 어린 성명에도 불구하고 김구와 김교식은 이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굴절을 겪게 되었다. 김교식은 50 단독 선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남북 협상의 책임을 지고 선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라며 정계 은퇴의 의향을 밝혔다. 김구도 50 선거 불참을 성명했다. 또한 이 두 지도자는 당초 연석회의의 결의와는 어긋나게 6월 23일 서신을 보내 북한에서도 유엔의 감시 아래 서울에서 수립된 국회에 참석할 100여 명의 대표를 선거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5월 14일 정오를 기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총전을 중단한 것을 16. 북한은 1948년 5월 14일 정오를 기해 남한에 대한 총전을 중단했다. 이러한 총전 중단 사태의 경위에 관한 북한 측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1947년 6월 17일 평양에서 남조선 전력공급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5월 31일까지 송전한 전력의 대가를 1947년 12월 17일까지 완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 전기세 보고 그러는가? 그러나 미군정은 이 중 23%밖에 지불하지 않았으며 1947년 1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1948년 5월 20일 한 반년이네. 송전된 전력에 대한 대가 지불은 고사하고 협정조차도 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만약 미군정 당국이 전력 대가를 돈으로 지불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불해도 좋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하지 총장은 우리가 요청하는 물품이 세계 시장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마저 거절하였다. 그러면 하지 총장이 말하는 소위 세계 시장에서 규정한 물자라는 것은 대체 어떠한 물자인가를 말하는가 보자. 하지 총장은 성명서에서 마치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전력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 세계 시장에 없는 물자를 미군정 당국에게 주문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미군정 당국에 요구한 물자는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시장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전선, 전구, 변압기, 스위치, 면화, 유리 등의 보통 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미군정 당국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물자는 고무신, 초콜릿 등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거나 혹은 북조선으로 대량으로 생산되어 여유 있는 물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전력 대가로서 이러한 상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남조선 미군정 당국은 전력 문제에 대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와는 아무런 협정을 체결할 희망도 없으며 다만 소련 당국과만 협의할 수 있다고 성명하였다.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조선인민이 정권의 주인이다. 그 결과 일체의 산업, 철도, 운륜,
기타 자원들과 같이 전기업도 북조선 인민의 소유로 되었다. 이렇게 미군정 당국이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협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5월 1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 사람끼리